입사한 첫날부터 저와의 이제 고독한 싸움을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해봐. 그 도파민은 A부터 Z까지 그런 거는 좀 좋았던 것 같다? 안녕하세요, 선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인 예술경영 Q&A 시리즈에 이어서 성악 전공자들의 현실, 그다음에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공연 기획을 하게 된 계기, 그다음에 제가 하는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야기들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선화예중예고 성악과를 졸업하고 세종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악과를 꿈꿔왔던 학생이었는데요. 원래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예술을 했고 예중예고를 나왔으니 유학을 다녀와도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대학교 3학년 때 유학을 가지 않기로 마음먹고 예술경영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유학을 가지 않기로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음악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도 크게 없었고 저는 성악으로 학교를 계속해서 다니기보다는 음악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고 싶었어요. 일단 무대 공포증이 있기도 했었고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음악으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일을 조금 더 찾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연 기획이었어요. 저는 항상 무대 위에서만 서 있었기 때문에 무대 뒤에 있는 그런 일들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이 아닌 예술경영대학원을 목표로 예술경영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기본 개념부터 자소서, 면접 등을 열심히 준비를 했고 대학원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을 입학했을 때는 제가 그 대치동 피아노 학원의 전임 강사로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그런 일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피아노 전공도 아니었고 그렇게 잘 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뭔가 제 전공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근데 마침 대학교 카페에 모 오페라당 기획팀 직원을 구하는 공고가 딱 올라온 거죠. 저희 학교 선배의 언니가 거기를 다니다가 그만두면서 이제 직원을 구하는 공고를 올린 건데 제가 딱 그걸 본 거였어요. 근데 사실 거리가 조금 멀기는 했거든요. 제가 그때 교대역에 살고 있었고 그 회사는 고향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3호선으로 쭉 갈 수 있는 고향이었어요. 저는 많이 갈아타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 호선으로 쭉 가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다 싶어서 이제 지원을 해볼까 하고 언니한테 바로 이제 연락을 했죠. 언니 거기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지선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아니 2번, 3번 다시 생각해봐. 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너무 그런 일에 대한 갈증이 조금 있었어서 그리고 그때 아니면 뭔가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페라다는 제 전공이랑 가장 밀접한 일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고민 없이 아니요 언니 그래도 해볼게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원장 선생님께서 감사하게도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면접을 보고 대학원 개강과 동시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했을 때 그렇죠. 그때 한창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리고 저도 코로나 격리 끝나고 바로 입사를 했고 그 회사가 민간 오페라단이었기 때문에 직원이 저랑 그 상사분 딱 2명이었어요. 근데 하필 제가 들어간 그날 상사분께서 그 코로나 확정이 되셔가지고 그 격리를 하기 시작한 날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첫 입사한 첫날부터 저와의 이제 고독한 싸움을 한 거죠. 사실 그때는 이제 워드나 뭐 PPT
그다음에 엑셀 이런 거는 사실 대학교 과제할 때만 해봤지 그런 문서 작업을 이렇게 회사 일로 해보지는 않았어가지고 잘 못했었거든요. 그때는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한 달 뒤에 그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제가 혼자가 된 거죠. 제가 생각했던 제 로망이 있었다면 뭔가 공연 기획팀 하면 공연장을 되게 많이 다니고 그런 무대를 볼 일이 많고 공연 볼 일도 많고 무대와 되게 가깝게 지낼 줄 알았는데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공연 전, 일주일 전 그 정도만 이제 무대 그것도 공연 기획팀은 티켓 업무나 홍보 아니면 뭐 전화응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무대를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던 로망과 조금 달랐고 야근도 많고 그건 좀 회사마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저 혼자 일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야근을 조금 많이 했던 편이었고 반대로 이제 로망이 실현이 된 게 있다면 해외에 많이 나가서 많은 해외 공연을 했어요. 사실 살면서 언제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를 가보겠어요. 그런 데를 가서 공연하고 춘향전이나 이런 오페라들을 올렸었거든요. 그런 거를 올려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런 거는 좀 좋았던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정말 운이 좋게 정말 큰 공연을 하고 좋은 공연을 하는 그런 회사를 다녔어서 모든 일에 다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사실 처음 다녔던 그 오페라단 회사는 너무 힘들었지만 되게 크고 좋은 작품들을 많이 올렸고 제가 홍보에도 다 참여를 했고 홍보물도 다 제가 만들었고 무대 같은 것도 다 해외에서 다 직접 가져오고 설치되고 연습하고 뭐 그런 과정을 제가 다 지켜보고 보러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제가 지켜봤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로망과 첫 회사가 조금 더 근접해요. 많이 근접해요. 그리고 많은 공연 기획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도 공연을 만들고 올리고 무대와 가까이 하고 사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제가 이직한 회사는 같은 기획사이지만 정말 성격이 달라요. 여기보다 공연도 훨씬 많고 여기가 훨씬 더 큰 나름 오래된 회사인데 대행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공연의 스케일도 그렇고 보통 이제 독창회, 독주회, 뭐 합창 규모기도 하고 이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제가 앞서 말했던 것들을 이제 꿈꾸며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이들 실망을 하실 수 있는 일자리 환경입니다. 왜냐면 서류 작업이 대부분이거든요. 출연진 프로필이랑 뭐 보도기사 작성하고 보도자료 만들고 공연이 워낙 많아요. 한 달에 많으면은 30개 막 이럽니다. 대신 직원도 많아요. 직원이 많고 해도 엄청 바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자료 정리하고 성악가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공연을 맡기는 그런 대행의 성격을 띠다 보니까 제가 잘못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타 검수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 훨씬. 말이 많이 샜네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저보다 먼저 다른 오페라 기획사에 입사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냥 맨날 이렇게 기획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긴 하는데 맨날 이렇게 컴퓨터 작업만 하고 뭐 홍보물이나 이런 건 다 외주 업체에 맡긴다. 근데 공연을 올려서 좋기는 한데 자기가 뭔가 보람은 없다. 공연에 대한 보람은 느끼지를 못한다. 왜냐면 본인이 공연에 대한 참여도가 적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일을 했던 회사에서 홍보도 제가 하고 홍보물도 제가 만들고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제가 했다 보니까 저는 공연이 끝난 뒤에 보람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몸은 너무 힘들지만 막
야근도 해서 막 1시, 2시 막 이렇게 집에 갔지만 그 공연 하나가 끝났을 때 주는 그 도파민은 말로 할 수 없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딱 제가 약간 그래요. 마이크가 잘 되고 있는 거겠죠? 마이크를 처음 써보는데 잘 되고 있겠죠? 이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연결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획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A부터 Z까지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일단 제가 했던 일 기준이에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다 다를 수도 있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페라를 준비하면서 항상 했던 시퀀스인데 오페라가 가장 큰 종합예술이잖아요. 창의, 독주회 뭐 이런 거는 정말 이거보다 훨씬 더 간소화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니까 공연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공연 준비할 때 썼었던 그 해야 되는 약간 투두 리스트 같은 거거든요. 제일 먼저 작품을 선정해야 돼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근데 보통 이제 이거를 그 해에 할 작품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그 후년 미리미리 이거를 선정해서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정하면 대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대관 신청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아니면 2년 전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작품을 먼저 빨리 선정하고 출연진도 어느 정도 빨리 정해놔야 이거 대관 신청할 때 이거를 미리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작곡가 서거 몇 주년이 됐다. 그러면 보통 그 작곡가의 오페라로 하거나 어느 나라와 수교 몇 주년. 내년이 또 프랑스랑 저희 수교 몇 주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그 프랑스 수교 문화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파토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작품이 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대관 신청을 하겠죠, 극장에. 그게 이제 출연진이랑 이렇게 다 오케스트라, 합창단, 대관 신청을 하고 홍보물을 먼저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홍보물은 먼저 만들어서 뿌리기도 해야 되고 중순쯤 되면은 포스터부터 뽑아가지고 부착해야 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연출팀, 무대팀, 의상, 분장, 조명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섭외를 해야겠죠? 홍보를 위해서 이분들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일단 프로필 사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필을 받습니다. 이걸 미리 받아놔야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보도자료 쓸 수 있고 배너 만들어야 되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 홍보할 수도 있고요. 홍보 영상에도 쓸 수 있고요. 제안서 왜냐면 저희 협찬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서에도 써야 되고 프로그램북 나중에 프로그램북도 만들어야 돼요. 다음 홍보물은 바로 등에 있는 현수막이나 포토존이나 예당 오페라 극장 보시면 엄청 큰 4층 꼭대기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긴 현수막이 있거든요. 그 인터넷에 보면 이벤트 배너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처절하게 만들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제안서를 먼저 만들어요. 왜냐면 제안서를 만들어놔야 여러 기업들한테 이거를 다 뿌리면서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미팅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 뿌리면서 기자님들한테 다 전화 돌리고 전화 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이거 보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티켓도 오픈해야 되는데요. 티켓사는 이제 인터파크가 놀티켓으로 사명이 바뀌었죠. 그리고 멜론 티켓, 티켓링크, 예스24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 티켓사마다 각각 다 다른 자리를 오픈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게 중복이 되면은 자리가 더블이 나니까 그런 것도 다 체크해가지고 보내주셔야 돼요. 좌석 등급도 다 매기셔야 되고요. 티켓 오픈일도 체크하고 할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정해야 되고요. 티켓 등록 의뢰서라고 해요. 그거를 먼저 제출을 하면은 거기서 언제 티켓 오픈이 가능합니다 하면은 티켓 오픈 시간이랑 함께 이렇게 전달을 드려야 돼요. 저희는 또 후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후원회 이런 것도 챙겨야 됐고 뭐 VIP 티켓, 협찬사 티켓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중간중간에 또 발권해가지고 또 다 우편으로 또 보내줘야 되고 조금 공연이 이제 임박하면은 출연진 계약 쓰려면 이제 또 주소, 계좌번호, 주민번호 이런 거 다 취합해야 되고 공연 전에 꼭 안전교육 수료증이라는 걸 취합해야 돼요. 그게
그 공연 2주 전까지 그 극장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인데 사이트에서 교육을 한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하고 2년이 지나면은 그걸 또 다시 수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귀찮아 하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걸 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받아야 되고 자막을 만들어야 돼요. 오페라의 가장 중요한 건 자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북을 천천히 만드는데 프로그램북은 보통 인디자인으로 만들었거든요. 좀 모르는 게 있으면 순고 같은 데에서 집게식으로 제가 모르는 것만 질문할 거 만들어서 과외를 따로 받았을 다음에 극장에서 공연 전에 스태페이가 있거든요. 그 스태페이를 또 가가지고 그 극장 감독님들이랑 저희 감독님, 그다음에 뭐 연출 선생님 이렇게 스태페이를 해서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또 저희는 항상 지휘자와 주역 배우들은 더블 캐스팅을 해가지고 하루는 무조건 외국인 캐스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비행기, 숙소, 그 다음에 뭐 픽드랍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예약하고 연락하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공연 전까지는 사실 티켓 때문에 엄청 바빠요. 티켓 하느라고 거의 밤을 새요. 공연 끝나면 이제 정리하고 바로 가가지고 티켓하고 수봉하고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네, 그 작업이 좀 많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뒤풀이를 해야 돼서 뒤풀이 장소도 정하고 이제 다 모시고 가가지고 뒤풀이를 하고 다음날 이제 비행기 시간 되면은 보통은 이제 다들 택시 타고 가시는데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인천공항 모셔다 드립니다. 연주 중에는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몰입할 수 있도록 악장단 박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의 감동이 아주 생생한데 이것은 And allow me to devote some time. 맞아. 다시 들어가는 중. 사실 항상 오페라 준비하면서는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보람찼던 것 같아요. 항상 그 공연이 끝날 때쯤이면 제가 무대 뒤에 있거든요. 무대 뒤에 이렇게 딱 쓰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커튼콜 할 때 인사할 때 제가 이렇게 뒤에 있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볼 때 괜히 엄청 뿌듯해요. 제가 노래한 것도 아닌데 엄청 뿌듯하고 엄청 보람되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프리랜서처럼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지 소속이 되어 일을 하는지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후자죠. 저는 회사에서 소속되어서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다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일단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안정적이지 않죠. 근데 프로젝트성으로 일을 하면은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공연 기획사들의 페이가 좋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준다. 여기는 빡셀. 또 여기는 엄청 성격이 또 다른 곳이어가지고 그만큼 재밌는 공연은 공연이 엄청 많고 공연 공장 같은 느낌. 오페라뿐만 아니라 모든 공연을 다 합니다. 독창회, 독주회, 오케스트라, 합창, 뭐 아마추어 공연, 앙상블 다 해요. 사실 준비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준비 없이 들어갔거든요. 준비라기보다는 용기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준비보다는 용기가 필요하고 공연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 하고 싶다 막 엄청 이랬거든요.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사실 엄청 많아요. 또 저는 외국인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를 해두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많이 까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영어 회화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어를 조금씩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레겐츠 오페라 페스티벌이라고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서 열리는 무대가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레나 디 베로나는 가봤거든요. 내년 그 여름 시즌에만 그 서머 잡 해가지고 그 기간에만 뭔가 잠깐 단기 알바처럼 일을 해보면은 뭔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무대를 직접 보고 그 제작 과정을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메일로 지원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포트폴리오랑 여기서 뭐 지원 동기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 해가지고 보냈는데 바로 답이 온 거예요. 나름 흥미있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동양인이 보낸 거니까 답장 온 거에 감사했죠. 그 답장 온 거에 감사하면서 읽었는데 영어만으로는 안 된다.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본인들의 클라이언트는 독일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독일어를 무조건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일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 독일어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문화원을 다니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만뒀었거든요. C1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C1이면 독일어로 정치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는데 저는 한국어로도 정치 얘기를 잘 못하는데 지금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저는 언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작 공연을 지금 이번 8월에 같이 올렸었고요. 시즌별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대관 신청해서 공연을 간간히 올릴 생각이에요. 초연하고 재연도 하고 조금 디벨롭 해가지고 해외에서도 그 공연을 하고 싶고요. 음악, 무용극 이런 창작극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을 열심히 올리고 고민이 많아요. 고민과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고 싶은 거를 이룰 수 있는 자본과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걸 이루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합시다. 화이팅! 이색적인 공연에 관객들은 눈을 떼기 어렵습니다. 요거랑 뭐 대금 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DM을 주시면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